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츠다 마사미의 만화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을 원작으로 신세계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제작하였으며 겉과 속이 다른 남녀의 로맨스 속에 인간의 심리를 독특한 연출로 그려낸 순정 애니메이션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본 영상은 그 남자 그 여자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던 소녀 최은서. 그 영향으로 언제부턴가 완벽함을 연기하게 된 그녀는 우수한 성적과 외모 관리는 물론 성격과 행동까지 모두 차분한 모범생처럼 꾸며내었고, 이에 점차 우등생이란 허영에 빠지게 된 은서는 더욱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고등학교에서도 반드시 신입생 대표를 차지하려 했으나 지성준이란 인물로부터 입학시험 수석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있음을 깨닫게 된 은서는 성준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공부에 열중하여 결국 중간고사에서 그를 앞지르는 것에 성공하는데, 왔구나 지성준. 네 시대는 끝난 거야. 자, 똑똑히 보라. 구력에 빠진 얼굴에. 역시 은서 너는 대단해. 이상해. 이겼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 성적이나 인기에 집착한 건 나 혼자였고 성준인 처음부터 그런 거에 신경 안 썼어. 창피하다. 내가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동안 모두를 속여왔던 건 결국 위선이었던 건가? 한편 평온한 일상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던 성준은 때때로 자신의 모든 것이 그저 허울뿐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며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에 몸부림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은서를 만나게 된 그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며 처음으로 누군가의 속마음까지 알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애 편지를 받고 불려나간 성준은 그곳에서 은서를 발견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의혹이 있다. 언제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을까? 내게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는 게 아닐까? 난 항상 혼자인 거다. 내 마음속은 늘 그렇게 불안했다. 이한테도 망설임과 불안이 있을까? 내가 안고 있는 것 같은 고독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알고 싶다. 좀 더 많이. 은서가 나를? 기쁘다. 저기 응? 미안하다. 벚꽃 좀 구경했어. 착각했어. 미안. 그때 난 그녀를 좋아하는 걸 깨달았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성준은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 은서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지만, 잠깐! 기억해도 난 은서 너를 좋아해. 은서에게 성준의 존재는 전교 1등 라이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에 단번에 그의 마음을 거절하고, 그 후 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은서는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에 아무런 경계 없이 동생들을 맞이하러 갔다가 자신의 발에 명치를 가격당한 성준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본성을 들켜버린 은서는 성준으로부터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그의 학교 임원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 표정 신경 써야지. 왜 그리 놀래? 나도 완전히 속았다니까. 설마 그런 애일 줄은 몰랐지. 말하지 마.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내 대신에 그것 좀 해라. 그럼 난 서클 활동 간다. 지금 걔 누구야? 그 깡패 같은 애는 대체 누구냔 말이야! 깼다. 방금 서클 금 마치고 온 거야. 자면 안 돼. 추워. 갑자기 성준이가 특별하게 보였다. 그날 이후 성준의 일을 도와주게 된 은서는 자연스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준의 색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런 성준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본성을 알자마자 태도가 바뀌었던 것을 떠올리며 점차 본래의 모습으론 남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성준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은서는 그에게 더 이상 자신을 이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무작정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뭐야! 왜 따라오는 거야!
네가 도망치니까. 거기 서라는가? 서란 말이야. 어차피 난 이상한 여자야. 그렇다고 어떻게 태도가 바뀌냐고. 포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같이 없는 인간이니. 손대지 마. 미안. 사실 널 이용하려던 게 아니라 구실이 필요했던 거야. 너와 친하기 위해서. 그게 너한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미안해. 그날 이후 나와 성준은 같은 비밀을 간직한 동지가 됐다. 성준이 네가 이러는 줄 정말 몰랐다니까. 나 자신도 놀라고 있어. 점점 나한테 빠져들어서 갈수록 다른 내가 돼간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이래선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얼마 후 스터디 클럽을 결성한 두 사람은 휴일날 각자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시험 공부를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은선의 가족을 만나게 된 성준은 화목한 그들의 모습에 갑자기 자신의 암울한 과거를 떠올리게 되며 자꾸만 은서의 존재가 자신의 결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변화가 두려웠던 성준은 일부러 은서를 피해 다니며 애써 지금까지의 완벽함을 유지하려 하는데, 지성준, 나한테 할 말이 있을 텐데. 없어. 야, 말 안 하면 모르잖니. 귀찮게 굴지 마. 저리 가. 부모의 기억은 그게 다야. 자, 나하고 같이 가자. 가슴 아팠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누구랑 진심으로 사귄 적 없는 나는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른다. 이제껏 타인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온 거다. 이제 와서야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다니. 사실 성준은 친부모에게 버려지기 전까지 어머니로부터 무참한 학대를 받아왔으며, 그런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양부모인 큰아버지 부부였고, 이에 대대로 의사 집안인 가문에서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를 위해서라도 결점이 없는 인간이 될 것을 결심하여 피나는 노력 끝에 누구보다 우수한 학생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은서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성준은 자신의 본성이 친부모와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지금부터라도 은서를 만나지 않으려 하지만, 그녀가 끝까지 자신에게 정면으로 부딪혀오면서 결국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게 됩니다. 처음엔 나하고 닮아서 네가 좋았어. 근데 너를 알면 알수록 새로운 내 자신이 보인 거야. 어쩌면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것이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게 아닐까? 넌 내 가면을 차례차례 벗겨냈지. 솔직히 말해 널 증오했어. 그래서 피했고. 왜지? 뭐 때문에 감추려고 하니? 그게 최악의 인간이면 어떡하니? 내 친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서 말이야. 난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 돼. 아버지를 위해서도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렇게 무례하는 한은 절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 진짜 가족이나 친구는 상대방 결점을 다 알고 그래도 좋아하는 거야. 은서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진짜 네 모습이야. 걱정 마. 최악의 인간은 아니야. 나 결심했어.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거야.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 널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널 좋아했어. 계속. 그렇게 또다시 성준의 고백을 받게 된 은서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대답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에 거꾸로 자신이 고백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성준에게 여러 번 고백을 시도하지만 지금껏 타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사랑의 고백은 더더욱 전하지 못합니다. 은서야, 은서 네 마음 아직 못 들었는데 언제 대답해 줄 거니? 난 괜찮아. 그냥 친구 사이라도 지금도 그러지는 보장은 없어. 널 잃고 싶지 않아. 그 후 나약한 자신을 질책하던 은서는 만약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대가 성준이라면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백 대신 그의 손을 잡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에 드디어 은서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성준은 그녀와의 시간이 즐거우면서도 점차 은서에 비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은서랑 함께라면 나는 변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내 감정에는 문이 달려 있어서 언제나 나를 가로막는다. 너 혼자 변할 것 같다. 언젠간 너에게 맞춰갈 수 없을 것 같다.
은서는 정말로 나랑 있는 게 즐거운 걸까? 과연 진정 내가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일까? 그러던 어느 날 성준의 친구인 정우혁을 만난 은서는 여자친구로서 그와 친해지려던 것도 잠시 우혁으로부터 자신이 성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비난을 듣게 되고, 이에 우혁과 대결 구도를 펼치게 된 은서는 그가 성준을 인기몰이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 우혁에게 뒤지지 않으려 하지만, 그가 지금껏 가식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지적해오자 차마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너야말로 모범생인 척하고 딴 애들을 속여왔잖아. 네 스스로 성준이랑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 말이 틀린 거라면 성준이는 기꺼이 포기해주겠어. 은서야? 그것은 언제나 늘 마음에 걸렸던 일이라 할 말이 없다. 네가 날 이용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은서를 다치게 하는 건 용서 못해. 그애 어디가 좋은지 가르쳐줄래? 아무 조건 없이 나랑 있어주는 거야. 그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우혁은 은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과 동시에 그녀와 돈독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고, 이에 어느 때보다 즐거운 일상을 보내던 은서는 매일 성준과 데이트하러 다닌 것 때문에 기말고사 성적이 뚝 떨어진 것을 발견하며 그 영향으로 성준과 함께 학년 주임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로부터 교재를 그만두라는 지시를 받게 된 두 사람은 그런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음을 밝히며 학업과 사랑 모두 양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는 이유로 부모님들까지 학교로 불려 나오는데, 두 학생 다 대단히 우수한 인재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번에 두 학생이 과오를 범했어요.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건 우수한 학생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선생님께서는 두 아이가 사귀면 길을 벗어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이렇게 기말고사 성적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딸은 여태까지 자기 일은 전부 스스로 결정해 왔습니다. 전 학생들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죠. 그러나 고교 시절의 하루는 어른이 된 후의 한 달보다 훨씬 더 귀중한 날들입니다. 자녀분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앞으로 이 아이가 후회할 날이 와도 부모로서 함께 고민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학교로부터 교재를 인정받은 은서는 성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예전처럼 공부에 열중하던 중 갑자기 같은 반 여학생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백승미란 인물의 주도로 반 전체가 자신을 따돌리고 있음을 알게 된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과오가 초래한 결과임을 깨달으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결심합니다. 사실 이번 일의 주동자인 승민은 중학생 때까지 1등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는 5등생이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온 후부턴 아무리 노력해도 은서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이에 은서에게 심한 질투를 느끼던 그녀는 어느 날 은서의 성격이 모두 내숭이었음을 눈치채면서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학생들에게 은서의 이중성을 폭로한 승민은 그녀가 남자들과 사귀기 위해 내숭을 부린 것이라 이간질하여 조직적으로 은서를 따돌리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들의 괴롭힘에 전혀 개의치 않던 은서는 우연히 성준의 중학교 동창인 윤나림을 만나 그녀의 소꿉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승미의 따돌림이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합니다. 이번엔 다른 반 애가 들러붙었니? 이젠 내 송 안 떠나? 저 애가 주동자. 여기서 내가 지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 분명히 나도 그동안은 기겁했어. 변명할 여지도 없어. 하지만 그러는 넌 왜 다른 애들을 끌어들여서 네 주장을 내세우는 거지?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라고. 반 애들 네 편 만들어서 이겼다 싶겠지? 잘 됐구나. 기쁘니? 공부도 운동도 이길 수 없었다. 승미 너도 실력 발휘 좀 해봐. 틀렸어. 더는 못하겠어.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어. 참을 수 없는 패배감. 그 후 은서와 승미의 싸움을 지켜보던 여학생들은 본인의 이중성을 솔직히 인정하는 은서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스스로 허영을 그만두었음을 짐작하며 오히려 지금껏 승미가 자신들을 이용해왔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승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은서에게 그동안의 따돌림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한편 나림이 성준을 짝사랑해왔음을 알게 된 은서는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나림의 짓궂은 장난에 어울려주지만, 그녀가 성준의 지갑에 있던 자신의 사진까지 버린 것을 발견하면서
결국 쌓여왔던 감정이 터져버리는데 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부터 떡떡히 가르쳐주겠다. 이거 누구 놀리는 거야? 이제 보니 너 정말 못된 애구나. 네가 성준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날 싫어하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고백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치사한 짓 자꾸 해봤자야. 나도 말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성준이 조금 더 눈치채주질 않았어. 나림이 너 초콜릿 좋아하지? 난 별로 취미 없으니까 넣어줄게. 자. 난 정말로 그런 거 전혀 몰랐어. 언제나 난 여동생일 뿐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태는 호전됐다. 나한테도 처음으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생겼다. 뭐야? 동정하러 온 거니? 응, 동정하는 거 맞아. 너 끝까지 열받게 만들래? 여름방학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된 은서는 성준이 검도 전국대회 때문에 합숙훈련을 떠날 동안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의 장래희망을 듣게 된 그녀는 공부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자신과 달리 그들은 본인만의 특기를 개발하고 진지하게 미래를 구상해왔음을 알게 되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숙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나림으로부터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은서는 그녀가 아버지의 재혼 문제로 반대 시위 중임을 알게 되며 나림이 성준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가족에 대한 동병상련 때문이었음을 짐작하는데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자는 거야. 근데 넌 왜 반항만 하려 들고 아빠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해주니? 하지만 난 새로운 가족 따윈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 집에 남이 들어오는 거 싫어. 어떻게 남을 엄마라고 할 수가 있어?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단 말이야. 나림아, 아빤 특별히 너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야. 네가 사고를 당한 걸 알았을 때 아빤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엄마를 잃고 이번엔 너마저 잃게 된다면 더는 못 살 것 같았다. 아빠도 인간이야. 완벽할 순 없어. 나도 옆에 기댈 사람이 필요해.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다 함께 생각하다 보면 언젠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간 나림은 지금껏 자신의 어리광을 모두 받아주던 아버지가 이번 일엔 꽤 강경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론 가족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그 후 처음으로 새어머니의 아들인 고정모를 만나게 된 그녀는 범상치 않은 겉모습은 물론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그의 행동에 몹시 불쾌함을 느끼지만 정모 또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왔다는 사실에 점차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너랑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왜 그럴까? 두 번째 만났는데. 우린 서로 같은 날들을 살아왔기 때문이야.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 우리들은 똑같으니까. 그럼 우린 벌써 남매가 된 거나 마찬가지네. 처음으로 아빠가 한 말의 의미를 알았다. 사실은 혼자서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아빠. 두 분은 마침내 재혼하고 얼마 후 네 사람은 함께 살게 됐다. 축하합니다. 저게 진짜로 남매 간의 사랑일까? 부분 남매끼리 결혼할 수 있나? 네? 그리고 얼마 후 전국대회를 치르고 돌아온 성준을 만난 은서는 안 본 사이에 키가 훌쩍 커버린 그의 모습에 전보다 더 이성으로 느끼게 되며 성준을 대할 때마다 긴장감에 몸이 굳어버리고 그러나 그런 은서의 마음을 알 리 없었던 성준은 그녀가 자신을 피한다는 것 자체에 계속 불안해하다가 결국엔 그녀를 붙잡고 자신의 두려움을 토해내는데 절대 못 놔줘. 네가 도망쳐도 싫다고 해도 관계없어. 네가 날 좋아해줄 때까지 얼만큼 더 기다리란 거니. 더 못 기다려. 네 마음 따윈 난 몰라. 난 널 놓칠 생각은 죽어도 없어. 화나게 해서 미안해. 피한 거 아니야. 어제 오랜만에 너를 만나서 전보다 훨씬 더 좋아하게 된 걸 알았어. 고마워. 겨우 말했다. 성준이한테 고백했다. 근데 내가 너무 철부지라 네가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 은서가 있으면 매일 행복하니까. 그렇게 은서와의 오해가 풀린 성준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찾는 듯 했으나 얼마 후 친척들과의 만남으로 또다시 부모에 대한 트라우마에 빠져들게 되고
이에 점차 은서를 향한 집착이 강해진 성준은 그녀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자신의 어두운 내면 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체감하며 결국엔 은서의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즉 광적인 소유욕까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너를 독점하고 싶다고. 자유로운 네가 정말로 좋은데 한편으론 네 모든 걸 갖고 싶어. 그럼 우리 집 갈래? 근데 오늘 우리 집 아무도 없을 거야. 어떡할래? 그런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의 아픔이 그 정도에 사라질까? 그만둬! 왜 생각나게 하는 거야?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너는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너의 발밑의 그림자. 나는 바로 너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말을 듣지 않는다. 너는 깨닫게 된 거야. 너는 은서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는 사실과 은서는 이제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불쌍해라. 행복해질 줄 알았었는데. 그리고 얼마 후 학교 문화제를 준비하던 은서는 프로소설가인 친구 박경진으로부터 강철의 눈이란 대본을 연극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며 그 대본의 주제가 완벽함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이번 문화제에서 강철의 눈을 상연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처음으로 학원 외의 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탓에 무심코 옥상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다 꿈속에서 어린 성준을 만나게 된 은서는 꿈으로나마 그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려 하는데 싫어! 보기 싫어! 울고 있어. 내보내둘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자, 이리 와. 뭐 하고 있어? 이리 와! 성준아! 성준이가 진정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사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날 거부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남들과 깊게 관련되는 걸 피했다. 성준아. 자기가 자기에 대해 시시콜콜 말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 난 너라면 무조건 좋으니까. 은서가 없으면 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꿈속에서 어린 성준을 구해낸 은서는 자신들이 만난 이유가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추억들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한편 은서를 찾아다니던 성준은 곤히 자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새끼손가락을 호기심 가득하게 바라봅니다. 그 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임을 내포하며 그 남자 그 여자는 끝을 맞이합니다. 그 남자 그 여자는 원작 만화책 8권까지의 내용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연극 상연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결말을 맞이했고, 이에 애니판의 성준은 결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은서의 꿈속에서 희망을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마지막 화는 주인공 두 사람이 아닌 세호와 가영의 로맨스로 끝났기에 더욱 마무리가 어설픈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품 자체는 출판 만화와 정지화면 그리고 자막을 이용한 연출로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을 심오하게 표현해냈으며 그 중에서도 성준의 트라우마를 묘사한 장면은 순정 만화가 아닌 스릴러로 착각할 정도로 인간의 나약하고도 추악한 면을 감각적으로 그려냈고, 특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완벽에 대한 환상과 그 이상에 다가가려다가 더욱 소중한 것을 지나쳤던 인물들의 과오를 묘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는 과정과 진정한 행복에 대한 고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준의 트라우마가 가속화되는 지점인 연극 강철의 눈이란 박사 렌 크로포드가 안드로이드 네오 모델을 만나서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며, 그 연극을 통해 허영을 완전히 벗어던진 은서와 달리 성준은 극중 과거의 얼매인 렌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였고, 그 후 자신을 학대하던 친어머니를 만난 성준은 또다시 어릴 적 기억에 사로잡혀 자신을 자해할 만큼 망가지게 되지만 은서와 친아버지의 도움으로 비로소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애니판에선 성준의 친아버지도 비정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으나 사실 그의 친아버지인 레이지는 료코란 여성에게 강간당한 뒤 자신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받았으며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을 땐 이미 료코에게 버려진 뒤였고,
이에 자식이 없었던 소우주에게 아들을 데려다준 레이지는 자신의 형이라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아들도 자신처럼 어둠이 있음을 깨닫게 되자 그 원흉이었던 료코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리마의 저지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뒤 레이지가 아들의 존재 덕분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아리마 가문의 기나긴 불행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그 후 성준도 아버지처럼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은서가 그의 곁을 지켜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비록 본 작품은 동반자살이나 강간, 나이차가 많이 나는 연인 등 다소 자극적인 소재가 많이 등장하지만 완성도 높은 스토리 구성과 섬세한 인물들의 심리 묘사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수작이라 생각하며 여기까지 그 남자 그 여자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